한국 미쳤나. 차라리 핵을 만들어라. K9 자주포 탑재한 155mm 폭격기. 한화에어로 주력 수출 상품인 K9 자주포는 우수한 성능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에 더해 궤도형 중장갑 차체를 갖춰 저렴하고 기민한 자주포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돼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K9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의 가장 성공한 수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1,700여 대 이상이 생산된 K9 자주포는 9개국 이상에 수출돼 155mm 자주포 시장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에는 루마니아에 54문이 수출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K9은 향후 무인 자동장전 기능을 갖춘 A2,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A3로 개량 진행될 계획이다. 한화가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K9 자주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자주포 사업 MPF에서 KNDS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에게 패배한 점이 도화선이 됐다. K9 자주포는 마치 전차, 탱크 같은 궤도식 자주포다. 바퀴보다 튼튼하고 접지력이 높은 무한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지나 야제 기동성도 우수하고, 자주포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발 쏘고 바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사오이 속 슈덴드 스콧 전술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를 땅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가 가능하여 포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와 전차와 같이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 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는 문제가 있다. 평상시 작전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궤도형 자주포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km의 도로를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K9과 경쟁에서 승리한 RCH155는 155mm 자주포 중 최초로 이동식 사격이 가능해 적의 포격이나 드론 공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차륜형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성 측면에서 궤도형 K9보다 오히려 모자란 점이 있다. 또한 다른 차륜형 자주포와 달리 중량도 무겁지만 K9 자주포와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화에어로는 향후 펼쳐질 수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에서 한화시스템이 공개한 차륜형 장갑차는 개발 중인 KTSSM 발사 차량에 K9A2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한 것이다. 완전 자동화돼 장전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K9A2 위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차륜형 자주포는 2인 혹은 3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더욱이 K9A2의 우수한 분당 사격 능력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여기다가 KTSSM 발사 차량은 방탄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및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사막 및 산지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어 차륜형 자주포에 요구되는 기동성을 100%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의 사거리는 RCH155보다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는 K9A2와 동일한 52 구경장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2에 장착될 포신이 더 긴 58 구경장포도 차륜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하다. 이 경우 차륜형 자주포는 유도포탄 적용 시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차륜형 자주포가 독일 RCH155와 다른 한 가지 점은 발사에 스페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지 후 초탄 사격 시간은 RCH155보다 약간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은 또 다른 독일 회사인 라인미톨 위 HX3 차륜형 자주포와 같은 방식으로
RCH-155보다 경제성 면에서 우수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한화에어로에 따르면 신형 차륜형 자주포에 장착된 포탑은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차량에 장착될 수 있다. 향후 수출국의 요구나 방위사업청의 필요가 있다면 KTSSM 차체가 아닌 타이곤, TAIGON 장갑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RCH-155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형 차륜형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곧 공고될 수출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로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선정된다면 AS21 레드백과 같이 수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의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선진국도 탐내는 핵심 기술 속속 개발. 산업단지 내에는 1986년 창립한 영풍전자도 자리 잡고 있다. 영풍전자는 구동 전력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상, 항공, 해상, 구동무기 무기체계 및 우주 발사체까지 국산화 부품을 생산한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대 매출도 달성했다. 영풍전자는 K10 장갑차의 출력 조절 제어기를 생산한다. K10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포탄과 장약을 보급해주는 장갑차를 말한다. K10 장갑차는 내부에 실은 탄약을 들어 올려 K9에 자동으로 적재해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출력 조절 제어기다. 사람의 팔과 같은 역할을 한다. 3개나 5개 방향으로 움직이던 기존 제어기와 달리 19개 축으로 움직인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지상무기에 납품되는 또 하나의 핵심 부품은 전원분배 시스템, PDU다. 모든 무기체계는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다. 이 전기를 개통해 안정적인 전압과 전력을 공급하는데 PDU가 필수적이다. 호주에 수출된 전투보병 궤도 장갑차 레드백에도 PDU-2 들어간다. 호주 측은 현지에서 PDU 장치를 독자 개발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항공 부품도 생산한다. 대표적인 부품이 통합 예비 비행객기다. 항공기의 자세, 속도 등을 나타내주는데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절충교역 품목 1순위로 꼽았다. 절충교역이란 무기 수출의 반대급부로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대국 물자를 수입하는 조건부 거래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의 우리 항공무기는 영국 방산기업인 맥잇의 제품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영풍전자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정비가 수월해진 것은 물론 가격도 30% 이상 낮췄다. 이미 국산 기동 헬기 KUH-1, 수리온 80대와 해병대의 마리논 20대에는 국산품이 장착되어 있다. 영풍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눈앞에 두고 수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유럽연합, EU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했다. EU 주요국들은 이에 대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 트리니티 협약으로 불리는 방위조약에 서명했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적으로 맞붙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셈이다. 영풍전자는 이 틈새 시장을 활용해 부품을 직접 납품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무기체계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장 정보를 주고받았다. 앞으로 유무인 복합체계가 전장에 사용되면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4.5세대 무기체계다. 서로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스위치다. 기존 세대에서는 허브 방식을 사용했는데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 등 정보를 주고받기는 역부족이다. 이미 국내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사용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비행 제어 시스템 FCS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걸었다. FCS는 드론의 두뇌를 담당한다.
FCS는 관제 시스템과의 통신이 두절되거나 비행 경로 정보를 잃게 되면 별도의 명령이 없더라도 최초의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는 자동 귀환시켜준다. 중국 DJI를 비롯해 전 세계 5개 기업 정도만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최상위 기술이다. 국내에는 중국제 무인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중국산 부품을 이용한 IT 장비 공급망에 백도어를 넣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중국제 무인기라고 할지라도 국산 FCS를 사용하면 해킹 위협에 벗어날 수 있다. 영풍전자는 150kg 이하의 중소형 드론을 겨냥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